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데아는 원형이다 이거예요. 생성, 소멸하는 감각적인 건 모두 영원하고 불변한 초감각적인 이데아의 원형을 가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차들은 그죠? 차들 중에서 몇 대가 파괴됐어요. 몇 대가 파괴돼도 차 그 자체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차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차의 이데아입니다. 차 그 자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차 그 자체에 참여할 때 그건 차가 됩니다. 차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차가 아니에요. 차 그 자체, 차의 이데아에 참여할 때 어떤 존재는 차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차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차를 차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죠? 차를 차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 그러면 차의 이데아에 참여하는 동안에 한 존재는 차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벽돌의 이데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의 벽돌입니다. 벽돌. 그죠? 만약 벽돌이 막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벽돌의 이데아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시멘트 가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 속에 참여해야 돼요.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김병찬 선생이 썼는 책에 보면은 뭐 모사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사품이라고 하면은 조금 틀렸고요. 원형에 있고 원형의 감각 세계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데아에 참여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의 이데아를 모사품이 아니고 인간의 이데아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차도 차 안에 차 그 자체, 차의 이데아에 참여함으로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가장 완전한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그 모든 차의 존재와 본질의 원인입니다. 이데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꽃의 이데아는 모든 꽃을 꽃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겁니다. 모든 꽃을 꽃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꽃의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꽃은 그러니까 꽃의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꽃이기도 합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전한 꽃입니다. 완전한 꽃이 꽃의 이데아입니다. 그죠? 꽃의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든 꽃들은, 그러니까 꽃의 이데아에 참여하고 더 깊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완전한 꽃이 될 겁니다. 그죠? 더 깊이 참여할수록 더 완전한 그 꽃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 참여의 개념입니다. 참여의 개념이고, 그거를 이제 뭐 흔히 쉽게 이해시키려고 모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참여입니다. 참여고, 참고로 모방이라고 그냥 말만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참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시간 속으로 세상을 구분했으면, 영원한 것은 원형이고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참여물이잖아요. 참여물. 그죠? 그러면 이것을 더해보면 이것은 빛의 세계이고 참여물의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림자. 플라톤이 비유하기를, 자, 다시 구분하면은 세계를 세상을 존재하는 것을 둘로 나누면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원형의 세상이고 원형은 빛의 세상입니다. 이걸 이데아의 세상이에요. 또 하나는 감각 세상은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이고, 그거는 원형에 참여하는 세상이고, 또 그것은 뭐냐 해보면은 그림자의 세상이다. 그죠? 그림자의 세상이다 이겁니다. 빛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빛의 그림자의 세상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빛과 그림자. 자, 빛의 세계하고 그림자의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플라톤의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플라톤의 비유, 유명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의 비유. 동굴. 그렇죠. 동굴의 비유. 자, 동굴이 이렇게 있죠. 그죠? 동굴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빛이 있고 연 이데아가 있고 여기는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자를 보고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독사.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굴 밖에 가서 이데아를 보고 알게 된 것을 이데아를 본 것을 기억해낸 것을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올바른 기억, 이데아를 올바르게 기억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그러니까 의견과 지식을 구분합니다. 그죠? 의견과 지식을.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감각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것, 감각적인 것에 감각적인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게 의견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데아를 본 것을 잘 기억해낸 것을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소피스트들은, 플라톤이 보면은 지식이 아니고 뭡니까? 소피스트들은 의견이죠. 그죠? 소피스트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영혼 밖의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지식은 감각으로 영혼 밖의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기억 속에 있던 것을 이성이 기억해냄으로 상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성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낸 것. 옛날에 본 것을, 그죠? 본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데아를. 본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감각은 우리를 속이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각은 우리를 의견, 독사, 의견의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반면에 이성은 우리를 본 것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성 중심입니다. 이성. 그래서 플라톤을 주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주지주의자. 그죠? 그래서 감각주의자가 아닙니다. 감각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고 주지주의자, 이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계속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 자, 이제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플라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 좋음이 더 좋으냐 덜 좋으냐가 있는 것이지. 자, 이거 기억하시죠. 플라톤에게는 악이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나쁜 것의 이데아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쁜 것의 이데아나 악의 이데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나쁜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보면은 좋은 것이 결핍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고, 좋은 것이 덜 있는 것을 두고 악이라고 불러요. 그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겠죠, 그냥. 근데 좋은 것이 덜 있는 거를 두고 나쁜 거 악이다라고 부르지, 그 악이나 나쁜 것의 이데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플라톤에게. 자, 그럼 플라톤에게 중요한 걸 다시 봅시다.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칼도 좋은 거, 총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나쁜 거로 만들 수 있다. 덜 좋은 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 하더 그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다 좋은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에 참여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과 플라톤이 말하는 학이 연구하는 궁극의 최종 대상은 바로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그러니까 철학자 왕이 가장 깊이 궁리해서 기억해내서 잘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좋음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 그리고 모든 이데아들은 여기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자, 이데아는 이처럼 가치의 면에서도 영원 불면하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식의 측면에서, 존재의 측면에서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은 가치의 면에서도 이 세상이 어느 게 더 좋으냐 덜 좋으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이데아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꽃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꽃의 이데아가 있어요. 꽃의 이데아가 있는데 어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여기에 많이 제대로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꽃이에요. 그런데 꽃이 예를 들어서 누가 제대로 못 갖추어 가지고 영양 재료도 잘 못 주고 해가지고 꽃이 시들시들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좀 덜 좋은 꽃이고, 제대로 잘 자랐으면 더 좋은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면에서 더와 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얼만큼 그 이데아에 참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측면, 어느 게 더와 덜이다 하는 것도 이데아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이야기는 조음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 요 보면은 더 잘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조음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책상의 이데아와 차의 이데아. 그러니까 책상과 그 다음에 책의 완전성입니다. 자, 이거는 책상의 이데아와 차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책상의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책상입니다. 그리고 차의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책입니다. 이거 차인데 잘못 오타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책, 이게 책이 돼야겠네. 책상과 책이라고 합시다. 책상과 책의 이데아는 책상과 책의 가장 완전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책의 가장 좋은 상태를 두고 책상과 책의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상태. 그러면은 모든 이데아는 모든 자기에게 참여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꽃의 이데아는 꽃의 가장 좋은 상태고,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의 이데아는 노트북의 가장 좋은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이데아는 가장 좋은 상태죠.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좋은 상태는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모든 이데아들을 포괄하는 가장 좋음의 이데아, 즉 좋음의 이데아에 참여해야지만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책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의 이데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꽃의 가장 좋은 거고, 이것도 가장 좋은 거고, 이것도 책상의 가장 좋은 형태라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꽃의 이데아, 책의 이데아, 책상의 이데아는 모두 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음의 이데아, 즉 좋음의 이데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를 모든 이데아를 넘어서는 최고 등급의 이데아로 보는 겁니다. 최고 상위의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에 참여한다. 그렇기에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궁극 목적이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좋음의 이데아를 기억하실 때 모든 이데아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면 그 이데아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지향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책들은 책의 이데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 책의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좋음의 이데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음의 이데아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궁극의 목적이다.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궁극의 목적이다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좋음에 더 좋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 좋기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음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는 도덕적인 혹은 가치적인 근원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해보면은, 자, 좋음의 이데아에 우리가 하는 사회라든가 우리가 하는 행동거지가 모든 것들이 좋음의 이데아나 선의 이데아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좋음의 이데아에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거는 더 좋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가 도덕 혹은 가치의 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가치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죠. 가치의 문제. 자, 가치의 문제라는 말은 뭐냐 해보면은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는 근원, 그게 가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가치 있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좋고 덜 좋고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의 이데아라는 거예요. 좋음의 이데아는 거예요. 좋음의 이데아가 있고 좋음의 이데아에 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멀리 있으면 더 멀리 있을수록 덜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소피스트하고 다르죠. 소피스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타고라스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타고라스는 저마다 자기 좋음은 좋음끼리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좋음, 서로 개인의 좋음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개인이 좋음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정의의 기준이고 모든 것들의 기준은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서로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 서로 다른 정의와 서로 다른 좋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대주의가 프로타고라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주의라고 했대. 절대주의란 말이에요. 그 절대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좋음의 이데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음의 이데아에 더 많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좋은 것이고 더 선한 것이고 그것에서 멀면 멀수록 더 나쁜 것이고 덜 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윤리관은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플라톤과 같은 절대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때문에 절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음의 이데아가 있고 그 조음의 이데아와의 뭐요? 거리감. 내가 얼마나 조음의 이데아에 참여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나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물건이 조음의 이데아에 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결국은 뭘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에 살게 하려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왕은 철학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철학자가 등장하면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철학자 왕이 가장 잘 기억해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음의 이데아. 그렇게 조음의 이데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회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조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조음의 이데아 혹은 선의 이데아는 학문의 가장 좋은 대상이고 철학의 가장 고유한 대상이다 이겁니다. 철학자 왕이 바로 이거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프로타고라스하고 자, 그 구분의 문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가 가장 그 소크라테스하고는 그런 윤리관에 있어서 서로 서로 구분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 그죠? 저마다 다 자기 관점을, 자기 기준을 가진다. 프로타고라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플라톤은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선의 행위의 기준점을, 절대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점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요? 자,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그 조음의 이데아의 기준점을. 철학자. 그렇죠. 철학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조음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자, 동굴의 비유입니다.